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이 난리랍니다. 부동산 불황이 가속화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신축 아파트 값이 거의 거품 뭉개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금리 인상 여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거래 절벽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8월달이었나요? 9월달이었나요? 서울 기준 아파트 거래량이 500건이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거의 거래가 없는 거죠. 그 500건 중에서도 20%가 신고가 행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사실상 충격이죠. 그냥 부동산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의지가 없다. 사람들이 살 생각 자체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왜 살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내려간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지수 같은 거 이런 것들 안 따져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집 생각하면은 잠이 안 와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노도강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되게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냥 웃습니다. 그냥 웃는다라는 거죠. 영끌성지 노도강. 영끌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장난하는 거죠. 집이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는 거죠. 지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노원구의 상계동의 30평대 아파트 지난달에 5억 9천에 거래됐답니다. 작년 8월보다 2억 6천만 원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저 가격을 제대로 된 가격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상계주공 5억 9천8백 2억 4천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도봉구의 창동 주공아파트 6억 6천만 원에 팔렸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기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원래라는 게 없지만 한 3년 전, 4년 전, 5년 전 가격이 어땠습니까? 한 두세 배 올랐죠. 심한 경우 4배도 올랐고요. 상계주공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여야 적합할까요? 얼마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잘 봐야 되는 거죠. 잘 봐야 됩니다. 상계주공의 아파트가 참 어쩌다가 저렇게 아파트 가격이 저렇게 높아졌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 상계주공의 저기 아파트 전세 가격이 대략 한 2억 천에서 한 2억 5천쯤 되면 됩니다. 2억 천에서 2억 5천.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한때 저 상계주공에 저기 뭡니까? 6억 60만 원에 팔렸다라고 얘기하는데 2억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한 1억 5천 했나요? 1억 5천이라고 쳐봐도 그 가격 대비해서도 4배가 오른 가격이에요. 정상이 아닌 가격이라는 거죠. 이게 저기 노원구만 그러겠냐고요. 다른 데 다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5억이든 아파트를 20억을 만들어 놓고 2억이든 집값을 10억을 만들어 놨던 게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기간에 벌어졌던 일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폐악질들이 사기와 조작과 허위가 있었냐라는 거죠. 저희 도봉구나 노원구 같은 곳은 서민들이 사는 곳이죠. 근데 저 지역까지 온갖 투기꾼들이 쓸고 나가면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놨단 말이죠. 저랬던 게 조금 조정되는 겁니다. 조금. 근데 저기 도봉구에 있는 저 6억대에 팔린 집값이 내년 되면 얼마에 팔릴까요? 5억요? 4억요? 그 다음 년들 3억? 2억?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있는 놈도 아니고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저기 거품이 잔뜩 끼어있고 그 잔뜩 끼어있는 거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조정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거품이 거치겠죠. 참 암울하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경제가 많이 무너지겠죠.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왜 어려워지겠습니까? 저 거품에 특유에 끼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겪고 많이 놀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1, 2, 3년 지나면 뱉어낼 거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빚까지 내서 연끌해서 들어갔는데 연끌했던 대가를 이제 톡톡히 치르게 되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강북의 낙폭이 큰 게 2030들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에 몰려서 가격이 더 부풀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사실은 뭐냐? 사기꾼들이 가격을 시세를 조작하는 악마들이 악인들이 강북 지역을 자기들이 조작하고 호구들한테 떠넘기는 지역으로 정했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빅탭이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아마 앞으로 빅탭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출자들은 이제 미치려고 하겠죠. 세상에 상급지 하급지가 어디 있습니까? 뭐 지역이 좀 좋다 나쁘다? 그럴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욕심을 탐욕을 부추겨서 많은 사람들을 벼랑으로 끌고 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을까? 얼마나 많은 폐악질들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화가 납니다. 저들에게 끌려든 모습이 많은 2030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금융노예로서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가상금리 물면서 허덕이면서 살게 되겠죠. 이게 아마 앞으로 닥칠 일입니다. 씁쓸하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거나 대신해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삶이 많이 무섭습니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심리지수가 23주 뚝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23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노도강 지역의 집값이 한 대여섯 배, 7배 이렇게 올랐죠. 그게 원위치가 되면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은 심할 겁니다. 이게 바닥에 있을 때는 그냥 바다의 공기를 느끼면서 사는데 자기도 모르게 높이 올라가다가 추락하면 그 충격이 더 커지는 거죠. 좀 많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한국의 부동산이 이 모양이 됐을까요? 너무 심합니다. 너무 충격입니다. 영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부동산 시장 붕괴가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많답니다. 영국만 그렇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경착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부동산, 주식, 자산시장의 붕괴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걸 가슴속에 묻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어떻게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5억 빌려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5억을 보고 10억을 보겠다라고 욕심부렸던 이들이 대거 무너지는 게 지금의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